2024 불교도 대법회 국제 선명상대회를 이틀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에 나섰습니다. 진우 스님은 괴로움과 분별을 주제로 법문하며 현상을 구별하되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도 대법회에 앞서 내일부터 전국에서 선명상 축제가 열립니다. 로시조안 할리펙스와 팜누 스님, 차드 맹탄 등이 특별 강연을, 10월 1일 봉은사에서는 UN 세계 명상의 날 지정 요청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종범 스님이 중앙승가대에서 경전 공부의 성취와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종범 스님은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게 진여심을 확인하고 지혜를 성취하는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조계종 교육원이 마련한 사찰 승가대학 상주교수 연찬회에서 학인 스님 교육에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틀 뒤 2024 불교도 대법회 국제 선명상 대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에 나섰습니다. 진우 스님은 괴로움과 분별을 주제로 법문하며 현상을 구별하되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화두를 들고 일심으로 참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이 발 디딜 틈 없이 불자들로 가득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2024 선명상 특별법회를 열었습니다. 모레 토요일 2024 불교도 대법회 국제 선명상 대회를 앞두고 특별한 법석을 마련한 겁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괴로움이란 감정은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괴로움과 즐거움이 항상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연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옳은 것과 나쁜 것처럼 구별은 하되 자신의 감정을 섞어 분별하는 순간 업이 된다며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분명히 구별은 해야 돼요. 구별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싫다 좋다라고 하는 감정 덩어리가 얹어져 버리면 그거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업덩어리가 생기고 생로병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니 업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감정을 멈춰라.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생로병사가 생기고 또 육도윤회가 생겨요. 진우 스님은 바로 지금부터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덩어리를 섞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방아착해라. 방아착. 거기에 좋다 싫다 시시비비 할 것조차 없다. 진우 스님은 분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하나의 화두를 들어 참고하길 제안했습니다. 화두를 일념으로 통찰하면 생각과 행동이 육바라밀이고 보살행이 된다고 충언했습니다. 한 점의 괴로움이나 한 점의 걱정 근심 108번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화두 하나를 딱 들면 이제 거의 더 이상 분별을 하지 않는다. 모레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법회는 현대인의 마음 건강을 다스리는 범위를 넘어 세계인의 평화를 발언하는 진우 스님의 발언을 내포한 법석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를 통해 진우 스님의 비전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 구룡사 회주 정우대종사가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정우대종사에게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종단의 원로 스님을 법계위원으로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에 스님 같은 분이 소임을 맡아주셔야 종단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대종사는 다음 달 13일 뉴욕에서 봉행되는 원각사 창건 50주년 기념법회에 총무원장 스님이 참석해 주셔서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정우대종사를 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서 선명상 축제가 열립니다. 로시조안 할리팩스와 팜누 스님, 차드 맹탄 등이 특별 강연을 하는데요. 10월 1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및 폐막식에서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지정 요청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기획보도 5번째 순서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2024 국제 선명상 대회가 내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주요 사찰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개최됩니다. 내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28일 광화문 광장 특설 무대에서 공식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번 국제 선명상 대회에는 해외 명상 전문가분들이 동참합니다. 로시조안 할리팩스, 톱텐 진파, 또 차드 맹탄, 판노 스님, 징메 림폰체 국제 선명상 대회 개막식에서 저와 함께 하루 5분 명상의 발표를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11개 주요 사찰과 학교에서 모두 함께 선명상을 즐기는 전국 선명상 축제가 병행됩니다. 부산 범어사는 30일 로시조안 할리팩스를 초청해 죽음 명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싱잉볼 체험과 AI 상담 부스를 운영합니다. 평창 월정사는 29일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팜루 스님 특별 강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수행을 펼칩니다. 호국 연무사는 29일 군인들을 대상으로 유진 스님의 불경 DJ 공연과 곽정은 씨의 강연 및 상담으로 구성된 명상 콘서트를 엽니다. 전주 서고사는 29일 구글 명상가 차드 맹탄을 초청해서 명상 수행과 행복한 삶 선명상을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홍대선원, 남양주 봉선사와 김포 중앙승가대학, 대전 보문고등학교, 부산 쿠무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폐막일인 10월 1일 봉은문화회관에서 평온 이 시대의 도전을 품는 명상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로시조안 할리팩스가 기조 강연을 하고 대한명상의학회 신경철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영원한 지혜 선명상을 이제 주제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이 이제 주제 발표, 그리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선명상의 가치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특히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지정 요청 결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선명상을 기념하고 또 그 선명상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제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세계인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고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지혜의 마중물이 될 선명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선명상 문화 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를 앞두고 명상과 불교 문화,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옆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체험 행사는 명상마당과 전통마당, 청년마당, 템플스테이 마당으로 나눠 20여 개의 체험 부스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선명상을 비롯해 팔모등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를 체험하고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3, 4대 총장을 역임한 종범 스님이 중앙승가대를 찾아 경전 공부의 성취와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종범 스님은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게 진여심을 확인하고 지혜를 성취하는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중앙승가대 3, 4대 총장을 역임한 종범 스님이 법좌에 오르자
대중이 꽃다발을 선물하며 박수와 함께 환호합니다. 중앙승가대 대강당이 종범 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온 스님과 제가자로 가득 찼습니다. 중앙승가대가 지난 24일 이 시대 선지식으로 불리는 종범 스님을 초청해 가르침을 듣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종범 스님은 경전의 교설과 학습법을 주제로 법문하며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경전을 읽는 게 마치 거울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경전 글자가 아닌 본래 가르침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볼 때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 거울 보는 거듯이 경문을 이렇게 보는 것은 그 경 글자 구경하려고 경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에서 말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진실상을 보는 게. 스님은 또 경전을 읽는데 문자로 이해하는 단계와 뜻을 이해하는 단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단계, 불생불멸의 진여심을 익히고 지혜를 이루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전을 지니고 익히는 것이 의식을 바꾸는 지혜행으로 거듭나 결국 불성을 깨닫게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문구를 배우고 익히고 간직하고 해설하고 쓴 게 아니라 자자에서 글자 한자 한자에서 보리를 원만히 이루게 된다. 중앙승가대 중흥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선지식의 가르침에 현 총장 월우 스님과 대학 구성원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40여 년 재직하시면서 3대, 4대 총장을 여기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특강을 해주신 또 종범 스님을 다시 한번. 한편 특강에 앞서 김상영 명예교수는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았습니다. 중앙승가대는 10월 29일 수불 스님을 초청하고 대중 강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계적인 챗봇이죠. 이런 인공지능은 학자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조계종 교육원이 마련한 사찰승가대학 상주교수 연찬회에서 학인 스님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 GPT를 대표 주자로 사회 전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는 요즘, 스님과 학자들의 불교학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조계종 교육원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찰승가대학과 대학원 상주교수 연찬회를 열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법을 안내했습니다. 특강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보조연구원이자 티베트 불교 통번역자로 활동하는 자홍 스님이 맡았습니다. 스님은 AI를 활용한 불교 통번역 작업 및 강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 개념과 불전 번역 서비스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스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인공지능연구소 프로젝트인 다르마 미뜨라를 소개했습니다. 다르마 미뜨라는 산스크리트어, 고전 티베트어, 고전 중국어를 현대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란 작업이 한문 복사하고 티베트어 복사하고 뭐 일본어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넣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론이나 학림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작업을 이제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홍 스님은 또 불교 지식 전문 AI 챗봇인 노르브 프로젝트와 챗 GPT 대항마로 떠오른 클로드 AI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티베트어 원문과 중국어 번역본을 비교해서 번역 자료를 만드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님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기엔 아직 오류가 많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뭔가 사고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확률적으로 높은 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맞겠지만 조금씩 잘못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승가대학 교수 스님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경전 문구를 번역하고 학인 스님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챗 GPT를 이용 중인 스님들도 그동안 몰랐던 불교 전문 인공지능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동영상 혹은 PDF 파일도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섭취하기 어려운데 시간이 부족할 때 굉장히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새 교수법을 개발하고 전국 승가대학에 공유하는 데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기허당 영규대사 서거 432주기 추모 달해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는 어제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 영정각 일원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태진스님, 천산스님, 종봉스님 등 마곡사 본말사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영규대사 추모 달해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의승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규대사 성역화 불사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달해문화제는 일부 위령제를 시작으로 육군본부 국악대, 취타대 행렬 등이 진행됐으며 불교와 유교의식으로 영규대사의 호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전 화엄사가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을 초청해 금강경과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를 주제로 불교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도솔산 화엄사는 지난 22일 법장 스님과 1년 동안 진행하는 금강경 강의 불교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해광 스님은 법장 스님과 함께 금강경을 공부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고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법장 스님은 금강경의 내용을 통해 재미있게 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엄사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1시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강의를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제1회 영어 순자 통역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처음 열린 순차 통역 대회는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 등이 참석해 틱나탄 스님의 저서 붓다처럼의 일부를 영어와 한국어로 5분 동안 통역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에는 샤카디타 코리아 정형은 공동대표를 비롯해 현역 국제포교사 총 3명이 참가해 발표 내용과 자세, 발음, 강세와 유창성 등 총 6개 영역을 평가했습니다. 대회에 이어 고담선언 주지 해민 스님을 초청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제로 법회도 진행했습니다. 국제선 명상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미리 만나보는 명상과 불교 문화. 광화문에서 만나는 문화체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9월 26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